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닷새째인 오늘 여전히 많은 부상자가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 모시고 얘기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홍보이사 또 응급의학과 전문의인 최석재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생존자가 공개한 사진 한 장이 관심을 받았습니다. 좀 충격적이기도 했고요. 예. 사진을 좀 보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많이들 보셨을 것 같습니다. 예, 이태원 참사 생존자가 올린 사진인데 지금 보면 다리 거의 전체를 멍이 뒤덮은 그런 네. 상황이거든요. 혹시 교수님도 이런 환자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일단 저 정도로 눌려서 그 정맥 하지 쪽에 예. 정맥 환류가 망가져서 저렇게 점상 피하 출혈이 발생하려면 굉장한 압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뭐 교통사고 때나 이럴 때 외상성 질식에 의해서 상지 쪽에 이렇게 전신이 붓고 일단 부종이 생기고 결막 충혈이 생기고 이런 거는 본 적이 한 번 있는데요. 근데 저렇게 선체로 눌려서 하지 쪽으로 정맥 그 환류가 심하게 저렇게 부전이 돼서 전체적으로 저렇게 된 거는 정말 드물고 심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그 평상시에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때, 맞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압박 사고의 경우에는 선체로 압박을 당했기 때문에 하지 쪽으로 이제 충격이 갔다 이렇게 네,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게 물론 병원에서 이분의 경우는 이제 사진을 올리고 나서 주위에서 많이 걱정을 해주셔서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받아봤더니 특별한 이상 소견은 없고 내원 치료를 하면 된다 이런 진단을 또 다행이네요. 받으셨다고 합니다. 정말 다행인데 방송 보시면서 생존자분들 중에 나도 비슷한 저런 증상이 있다. 다리 쪽이나 뭐 다른 몸 쪽에 이런 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뭐 사진상으로밖에 진단을 지금은 내릴 수는 없습니다만 어떤 네.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저렇게 정맥 쪽으로 그 부종이랑 그다음 결막 충혈이 피하 출혈이 생긴 분들은 예. 이 안쪽에 근육 손상도 같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은 전해질이 칼슘 같은 것들이 갑자기 혈중에 오르면서 예. 심하면 심정지까지도 가능하고요. 뭐 구역 구토라든지 어지럼증, 의식 저하 이런 것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액 치료랑 그다음에 관찰, 혈액 검사로 이상 없는지 관찰을 좀 며칠 해줘야 됩니다. 예. 일단 저 정도 상태시라면 아마도 그냥 하지만 눌려서는 저렇게 되기 힘들고 복부 쪽도 굉장히 심하게 눌려서 대정맥 쪽에서 굉장한 압박이 있어야 저렇게 될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장기 손상, 특히 이제 복부 장기 손상도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한번은 진찰을 받아보셔야 되지 않나 예. 생각이 됩니다. 지금 사진을 공개한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응급실 가서 검사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혹시 비슷한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꼭 병원 가가지고 검사를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복부 장기 상태도 이제 이상이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상태에 따라서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셨는데 혹시 그런 증상이 있습니까? 어떤 느낌 같은 게 있나요? 일단 복부 쪽에서 손상이 입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장기가 이제 오른쪽에 간이 있고요. 예. 오른쪽에. 예, 왼쪽 뒤쪽으로 비장이 있고 신장이 있고 그다음 안쪽에 이제 그 장들을 먹이는 장간막에 혈관이 찢어져서 생기는 또 손상이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런 경우는 이제 복부 불편감 있고 구역 구토 있거나 토혈, 혈변, 검은 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복부가 불러오르면서 통증이 심해지거나 이렇다 그러면 즉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의사가 이제 눌러보기라도 해야 되고 예. 아니면 이제 초음파나 CT로 확인을 해보면 이상이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토나 의식 저하 이런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게 이 증상이 있다고 해서 바로 다음 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한 며칠 지나서 구토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일단 뭐 복부 쪽 장기 손상이면 뭐 2, 3일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고요. 예. 네, 하루는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거 잘 보셔야 되고 또 하루 넘어서 더 지속될 수 있는 질환 중에서는 횡문근 융해증이라 그래가지고 예. 근육 세포가 손상이 됐을 때 거기 생긴 마이오글로빈이 나와가지고 혈중 돌다가 이 사구체, 신장에 있는 사구체에 걸리면서 신장이 망가지는 그런 질환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2, 3일 지나서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콜라색 소변 보거나 이런 경우는 빨리 진료 보시고 필요하면 입원해서 수액 치료 받으셔야 됩니다. 그 소변 색깔이 검은식으로 변하면 예, 병원을 콜라색, 검은색 내지는 갈색 이렇게 갈색. 좀 여러 가지 색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소변이나 이제 변 색깔을 보고도 변 색깔도 검은색이나 빨간색으로 나타나면 위장 쪽에 손상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예. 예, 예. 이게 굉장한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멍이 들기도 하고 표면적으로는 내부 근육이 손상됐을 가능성도 있고 네. 장기
손상이 영향이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꼭 진단을 받아보란 말씀이에요. 네. 근데 이렇게 외부에 이렇게 봤을 때 멍이 굉장히 심하게 들었다. 그럼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가 있습니까? 일단 당연히 이제 병원 가서 확인하는 게 우선이고요. 예. 근데 그게 아니고 좀 병원 가 상황이 안 되거나 좀 애매해서 좀 지켜보고 싶다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는 일단 수분 보충이 많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뭐 혈압 보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혈류 쪽에서 전해질 이상이 있는 걸 좀 최대한 방어를 좀 해줘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소변도 많이 나와야 또 색깔 이상한 것도 알 수가 있고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일단 물을 좀 마셔보고 아니면은 복통이 있으면 또 물 마시는 게 또 복부 장기 손상이 있을 때 수술을 또 지연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복통이나 흉통 이런 체관 쪽에 문제가 있을 때는 일단 응급실 가서 진료를 보시는 게 우선입니다. 이게 또 금식 문제가 또 있으니까요. 검사도 지연되고 수술 지연되고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가 함부로 그냥 물 마시면서 보셔요라고 얘기하기도 조금 애매한 상황입니다. 일단은 병원에 가서 체관 진단을 쪽, 예, 흉부 쪽이랑 복부 쪽에 이상 소견이 있다. 그러면 일단은 진찰부터 먼저 받고 예. 네, 그게 안전합니다. 사실. 예. 근데 배가 아파서 응급실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이쪽이 아프냐 이쪽이 아프냐 눌러도 보고 이렇게 쳐보기도 하고 막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현장에 있었던 생존자분들의 경우는 특별히 좀 주의해야 할 위치라든지 이쪽 배가 더 아프면 바로 병원을 가라 이런 부위가 좀 있을까요? 일단 제일 중요한 장기가 간 쪽입니다. 오른쪽 예. 간 쪽. 복부 쪽에서는 오른쪽 위쪽에 압통이 있으면 그거는 바깥으로는 뭐 티가 안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 간막이 있어서 어느 정도 방어를 하거든요. 근데 그 안쪽에서 간이 찢어졌을 때는 손상이 가중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조심하셔야 되고 왼쪽 같은 경우도 위장이 있고 뒤에 비장이 있기 때문에 그쪽 손상도 주의해야 됩니다. 뒤에서 강하게 치임이 발생하면 비장 손상도 우리가 모르고 그냥 지나가다 악화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아래쪽에는 이제 장이 있고 다 지금 전체적으로 외상에 의한 거는 다 손상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생존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우려되는 건강상 우려되는 점들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압좌 증후군 얘기도 있고요, 구획 증후군이란 얘기도 있고요. 근데 이게 생소해서요. 아, 예. 압좌 증후군이라는 거는 지금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심한 그 압력을 받아서 그 아래쪽으로 이제 뭐 정맥 문제 이런 거가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실은 이제 건물에 깔리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예, 이 다리 쪽이 대부분인데 다리나 팔 쪽이 심하게 조직 손상이 되면 그 조직에서 나온 칼륨이나 칼슘 같은 전해질들이 혈류로 갑자기 올라오면서 심정지를 일으키는 그 질환들을 포함하는 그런 증후군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초기에는 이제 주의를 해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구획 증후군도 조금 걱정을 해야 되는데요. 아까 그 사진처럼 그 심하게 압박을 받은 조직이 부으면서 이 근막에 둘러싸인 근육들이 이제 붓다 보면 밑에 있는 신경 조직이나 혈관 조직을 강하게 누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하부 쪽으로 해가지고 혈류가 통하지 않으면서 피부가 푸르등딩하게 변하거나 아니면 처음에는 이제 저린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예, 그런 저린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혹시 이게 구획증후군으로 더 진행되지 않는지 색깔이 변하지 않는지 보면서 이상 있으면 빨리 진료를 보셔야 됩니다. 저린다는 게 팔다리가 저릿저릿한 뭔가 피가 안 통하는 느낌 그런 네, 걸 그게 말씀하시는 부어서 건가요? 발생한다는 거는 예. 그 근육 조직이 신경을 눌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초가 저리거나 안 움직이거나 색깔이 푸르딩딩하거나 볼록볼록한 게 나타나거나 이렇게 시작하면 빨리 진료부터 보셔야 됩니다. 욱신욱신하는 증상도 같이 있습니까? 뭐 욱신욱신하는 거는 이 자체의 근육통일 수도 있으니까 예. 그럴 수 있는데 이 말초 쪽이 손상이 이상하다 그러면은 빨리 보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근막절개술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증상이 악화될 경우에는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어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일단 구획증후군 같은 경우는 붓다 보면 심각하면 신경 혈관 손상을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근막절개술해서 압력 풀어줘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정말 수술이기 때문에 병원 와서 진단부터 빨리 하고 수액 치료해보고 최대한 버텨보다가 도저히 안 되면 시행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부러 절개하는 거기 때문에 합병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 생기기 전에 수액 치료를 통해서 그런 부종을 좀 방지하고 초기 처치를 해주면 그런 일이 좀 덜 생길 수 있으니까 저렇게 좀 부종이 심하다, 더 악화된다, 저릿한 게 진행된다 이러면 빨리 진료부터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치료 타이밍이 늦으면 그 해당 쪽이 괴사가 돼서 혹시 만회하나 절단해야 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이 말초 조직 같은 경우는 6시간이 골든타임인데요. 6시간 이상 혈류가 공급이 되지 않으면 말 그대로 괴사에 의해서 절제가 필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걸 그래서? 막으려고 우리가 의사들이
근막절개술이라는 시술을 하는 거죠. 증상을 잘 살펴보고 그리고 네네. 진료를 잘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으로 네, 이해가 지금 되고요. 같은 경우는 예. 외상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뭔가 이상 증상이 있으면 진찰부터 빨리 받아보셔야 됩니다. 예. 예, 생존자분들 중에서 병원 가신 분들이야 한번 확인을 했지만 그렇지 않고 집에 가신 분들은 그럴 수 있겠네요. 정말 확인을 이제 적극적으로 좀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외상이 크게 없어서 집에 바로 가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이런 분들도 병원에 이제 가서 근데 이렇게 지금 인파가 많았던 데서 이제 끼어 있으면 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팔꿈치, 어깨에 의해서 꽤 많은 손상이 진행이 됐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더라도 이상하다, 좀 더 진행되는 것 같다 그러면 무시하지 마시고 진료부터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그 메인과는 외과, 그다음에 응급실에 응급의학과 두 과를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외과나 예. 응급의학과, 예, 예. 응급의학과는 응급실 가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외과라고 하면 동네에 있는 외과에 가서 일단 진단을 받는 일단 진찰부터 받아보셔도 그분들도 다 외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인을 하셨던 분들이고 복부장기, 흉부장기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 확인하면 이거는 대학병원, 큰 병원 아니면 2차 병원이라도 가야 된다. 아니면은 여기서 그냥 조치만 하고 지켜봐도 된다. 판단이라도 해주실 수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진찰이 중요합니다. 그럼 가서 이태원 그때 당시에 네. 생존자다라고 미리 이제 의사 선생님께 고지를 하는 게 좀 예, 진찰을 좀 더 맞습니다. 수월하게. 기전이 중요하거든요. 예. 어느 정도 심하게 끼어 있었고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었고 이런 증상이 있었고 지금 어떤 게 호전이 됐는데 뭐가 걱정돼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잘 해주셔야 의사 선생님도 이거가 뭐를 중심으로 봐야 될지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검사도 그거에 따라서 소변 검사라든지 혈액 검사라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뭐 외상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앞으로 우려되는 나타날 수도 있는 증상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을 좀 이렇게 주의 깊게 관찰을 해야 될지. 일단 신체적으로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들 외에 이제 아까 핵문근 융해증 말씀드렸지만 그게 좀 지연성으로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변 색깔 잘 보셔야 되고, 예, 뭐 대변 색깔도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정신과적인 걱정을 또 좀 해야 됩니다. 이게 예. 현장에서 살아남으신 분들도 정신과적으로 참 충격이 크실 거고요. 뭐 가족들, 뭐 친구가 이제 다치신 분들, 뭐 사망하신 분들 당연히 그렇겠지만 현장에서 그거를 보고 계셨던 분들이나 그걸 또 동영상을 찍어서 올려서 그거를 초기에 그 생각으로 그냥 보신 분들 이런 분들이 다 지금 심리적인 충격이 있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막 그 내가 왜 살아남았나 이런 막 자책감이 들거나 막 이런 분들 계시면 가족들한테 일단 먼저 빨리 그 사실을 얘기를 하시고 힘들다고 얘기를 하시고 의료적인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 이제 정신적인 충격과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앞서 다리 압박으로 인한 부상 사진을 좀 보여드렸는데 예. 이분의 경우는 미안해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겠다 이런 말씀도 같이 하셨는데 네. 생존자들에게 지금 가장 심리적으로 도움이 될 법한 말씀 혹은 치료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이렇게 대량 재난재해가 생기면 거기서 생존자들이 큰 트라우마를 겪게 됩니다. 전쟁에서 겪을 만한 그런 충격을 받은 거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의학적으로 도움을 받아서 그런 충격을 좀 제어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생존자 여러분들이 뭘 잘못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게 아닙니다. 예. 예, 이런 상황은 사람이 살다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이런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예. 좀 큰 충격이고 하시겠고 저희도 다 그렇지만 예. 또 시간 지나면 어느 정도 또 깔아앉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학적 도움을 받으면서 이게 또 내가 잘못해서 옆에 사람이 또 옆에서 막 이렇게 안 좋은 상태에 있었던 거 직접 보신 분들 생각하면 그런 분들이 좀 의료적 도움을 받고 좀 굳건하게 좀 디디고 일어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러분 잘못 전혀 아닙니다. 예. 예, 여러분의 잘못이 전혀 아닙니다. 예, 말씀이 인상적이네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상처와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도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태원 참사 지금 후유증을 호소하는 생존자분들도 계신데요. 관련 내용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홍보이사 그리고 응급의학과 전문의이신 최석재 교수님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